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원예술대학교 뷰티 디자인 전공 최정순 교수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이 승차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에 승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현실이 무엇인지,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이 무엇인지, 증강현실이 무엇인지, NFT가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TPS가 무엇인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오늘 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메타버스는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가상 추상을 의미를 하는 메타와 우주를 의미를 하는 유니버스가 합성이 돼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요, 가상현실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 아니면 체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2년에 출간된 스노클래시 속에서 가상세계의 명칭인 메타버스가 처음 유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컴퓨터와 콘솔 게임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게임을 했었죠. 우리가 모니터 보고 막 게임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2차 게임에서 3차 게임으로, 3차원 게임으로 발전을 해요. 아마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경 같은 거를 착용을 하고 TV의 화면을 보면서 뭐 테니스도 치고 권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게 3차원 체험형 가상현실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가상세계와 그 다음에 증강현실과 혼합현실과 이런 것들이 다 확장이 돼서 지금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전에는 복면가왕이라고 해서 복면을 쓰고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불렀는지를 막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아바타가 노래 부르고 있고 아바타가 막 춤추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수는 다른 곳에서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그게 똑같이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바타가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아바타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것이 메타버스가 이미 우리 실생활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엔터테인먼트 안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죠.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소방관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짜 주택이죠, 말하자면. 그 주택에 들어가서 불이 났을 때 불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불 끄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그 가짜 집, 말하자면 그런 집들이 부족해서 많이 해보지를 못한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직접 처음 투입될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그분들도 불에 뛰어들고 할 텐데, 그런 경험들을 많이 못 해보고 불에 처음 뛰어든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불을 체험해보는 거예요. 가상현실 안에서. 그러면 훨씬 더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소방관들도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와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지냈다면 이제는 이것이 엔터테인 분야뿐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산업 현장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까지도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는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디지털 통화, 창작자, 일상의 연장, 연결 이렇게 해서 5C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관은 뭐냐면 자신이 사는 세계, 내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을 때 그 세계를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창작자,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예술 같은 걸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가 보통 창작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의 창작자는 창작자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크리에이터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에이터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동영상 만들고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업로드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칭해서 크리에이터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게임 크리에이터다, 뭐 먹방 크리에이터다, 뭐 이런 거 요즘에 코미디도 TV에서 코미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무대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면서 코미디 하시는 분들도 그 코미디 그 크리에이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의 특징은 일단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력과 그리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돼야 돼? 내 일상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 일상과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일상과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디지털 통화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프라인 안에서 내가 뭔가를 구매를 할 때 백화점을 가든 어딜 가든 가서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온라인 안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그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통화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통화를 우리가 가상화폐, 진짜 돈은 아니니까 가짜 돈이니까 가상화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 세상이 점점 열리면서, 폴비냐라는 사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암호화폐의 폭발은 정리해고의 물결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고 가치평가를 처벌했고 일부 회사를 파산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오프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뭔가가 이루어져서 오프라인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업에만 이렇게 마우스를 제조하는 업에만 살고 있었다면 이 마우스가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오프라인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생각해내지 않고 개선해내지 않고 개발해내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준비하지 않고 온라인에만 매달렸다면 이거는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지금 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타버스의 종류에는요, 가상현실이 있고, 증강현실이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어요. 가상현실이 무엇이고, 증강현실이 무엇이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메타버스가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이 메타버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상태입니다. 사실은 알고 계신 상태인데 이 알고 계신 이 상태의 것들이 혼합돼서
어찌 보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상현실은 무엇이냐? 가상현실은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을 왜곡하고 완전히 다른 가상세계형의 그 가상현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만화 그림 하나를 올려놨는데 이 만화 그림을 보시면 주먹에서 로켓가 금방 막 쏟아질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완전히 현실하고는 다르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상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가상세계 안에서는 이런 게임처럼 일어나는 이런 가상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총을 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저예요. 닮았나요? 전데요. 그 제가 페이스북에 그 제 거 아바타예요. 그런데 이런 제 얼굴이 아니지만 나랑 비슷하게 생긴 나의 아바타가 이렇게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복제해서 거울처럼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형태로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주행하는 어플인데요. 주행하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학교하고 집하고만 왔다 갔다 하시지 다른 데는 못 가세요. 그래서 다른 데는 늘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처음 가보는 길을 차를 갖고 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을 해보면서 길을 익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길을 골목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라 여기 와봤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 오기 위해서 주행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하고 왔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저도 보면서 이미 일상에 우리 생활에 이미 이 현실이 가상현실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상현실은 어떻게 생겨났냐? 비주얼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기원은 프랑스 극작가고 시인이면서 배우인, 연출가인 앙토냉 아르토의 책에서 그가 처음으로 극장을 묘사하는 단어로 비주얼 리얼리티다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가상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인공현실이라는 단어는 1970년대에 그 가상현실 연구가인 마이런 크루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1980년 그 후반에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제럴 러니어에 의해서 현재의 가상현실의 개념을 뜻하는 단어가 비주얼 리얼리티가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비주얼 리얼리티를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서 본 따와서 우리는 가상현실, 비주얼 리얼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인데요. 여러분들 뭐 매트릭스나 뭐 아바타나 다 많이 보셨던 영화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지지 않지만 그 매트릭스 안에서의 세상은 게임처럼 막 이루어지죠. 그게 현실하고 이렇게 맞붙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영화였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강현실은 무엇이냐? 증강현실은요,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증강현실은 아까는 가상세계,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복제해 놓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거를 컴퓨터 안에다가 넣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증강현실은.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안경을 착용을 하고 뭐 TV에서 TV를 보면서 뭐 게임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내가 직접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곳에 가서 그 게임장 안에서 뭐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잃어버린 딸을
이렇게 증강현실 안에서 찾아서 엄마가 딸을 안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허유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증강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강현실은 초창기에는 가상현실과 마찬가지로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주로 안경을 쓰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묘사가 됐죠. 증강현실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야가 지금 현재는 군사 분야입니다. 이 군사 분야는 군용기 조종석에 이제 그 HUD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군용기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됐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조종사 헬멧을 구성하는 HMD까지 발전을 해서 지금은 군시설에서 군사 분야에서 증강현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내가 아는 인맥 외에도 온라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맥이 확대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적 관계가 생성이 되고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시금 오프라인에서 소통을 하고 만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 인간관계가 점점 커지고 펼쳐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한 번도 소통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다면, 지금은 이런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댓글도 남겨놓고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좁았던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을 하고 유지하고 강화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요, 일반화된 커뮤니티 형태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그 사이트에 의해서 이제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 20년 전쯤에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걸 통해서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임이 시작이 돼서 저희도 지금 한 20년 그 모임이 이제 오프라인을 통한 모임과 온라인 통한 모임이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화방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모이는 용도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져서 많은 내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많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밴드,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저도 여기서 페이스북, 지금 이제 제가 카카오 스토리는 안 하고 있지만 전에 카카오 스토리도 했었고, 특히 또 밴드를 통한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다 하나 이상은 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링크드인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보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하나로 묶여서, 어찌 보면은 하나로 묶인 서비스의 형태, 우리가 플랫폼의 형태가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안에 우리가 어떤 게 있냐, 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블록스, 제페토, 그 다음에 겟더다운,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개발한 마인크래프트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준비하면서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하면서 메타버스 그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메타버스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 나에 대한 거울 세계가 내 일상과 맞물려서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 세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 기사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메타버스가 이렇게 많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도 메타버스를 서비스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메타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카오와 멤버십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넷마블에서는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페북에 이어서 MS도 메타버스 행으로 가고 있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메타버스 시장 안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냐 보시면 구찌백이 여기 보시면 구찌백이 약 4,000달러 한화 460만 원대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싸게 되파는 행위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다.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제페토에서도 이미 인기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에서의 가난뿐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의 가난도 같이 적용이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바타가 실질적으로 나는 이렇게 오프라인 안에서 들지도 못하는 그런 백을 내 아바타한테는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뉴욕 타임즈, 아니 뉴욕 자유여신상이 700배나 올랐다. 그리고 제페토에 2호점을 오픈을 했다. CU가. 그래서 제페토 안에 이렇게 CU 여기서 뭐 해요? 햄버거도 사 먹고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되겠죠. 편의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숙명여대가 메타버스의 창파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해서 대학 축제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LG전자는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에서 LG컴 홈 챌린지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내가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건물도 올리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하면 냉장고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옷도 구매해서 입을 수 있고 가방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맞물린 세상이 온라인 안에서 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가도 예전에는 내가 직접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됐다면 이제는 학교에 가지 않고 메타버스 안에서 수업을 듣는 메타버스 학교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가서 수업하는 수업도 물론 필요하죠.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을 요하는, 실기를 요하는, 테크닉을 요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습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 우리가 실기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교수님이 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보니까 쉽지, 잘하지. 그런데 이게 내 기술이지 네 기술은 아니란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다고 해서 내 기술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면 오프라인에서 실기가 또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온라인 수업이 우리 메타버스 수업으로 연결이 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을
우리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들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부산에 기업 몰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고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구찌백이라든가 예를 들어 자유여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복제된 원본은 실물은 우리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림에 대한 그 저작권,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NF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NFT를 하기 위해서는 그 NFT가 없으면 NFT라는 거는 복제 불가능한 코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블록체인 기술이 없으면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이제는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다 부산에 이렇게 입주하게끔 하겠다라는 기사로 보여집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어요. 블록체인을 하기 위한 저장된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복제를 할 수가 없는데 NFT라는 거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복제가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NFT는 대체 가능한 토큰들은 각기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목화폐, 암호화폐, 귀금속, 채권 등이 이렇게 대체 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뭐냐면 NFT는 영구적으로 블록체인에 남아요. 그래서 고유성을 보장을 받고 이 NFT에 소유권을 부여받는 거는 사진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뭐 오디오, 음악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런 디지털 파일, 제가 지금도 찍고 있는 것도 디지털 파일에 해당하죠. 이런 것들이 NFT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을 NFT로 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은 대체 불가능하고 사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NFT 소유권이 변경될 때는 구매자가 소유권, 저작권의 권한은 얻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내 그림을 오프라인에서 그림을 그린 거를 다시 온라인 안에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원본에 대한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NFT는 온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단 하나인 거예요. 오프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거 하나고. 그래서 온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그 NFT는 그 사람이 샀을 때는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원본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자, 이때 NFT를 만들기 위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복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만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복제 불가능하게끔 해놓은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그 생성된 체인의 형태를 이렇게 저장하고 그리고 이거를 누구나 임의로 수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처음에 어디서 도입이 됐냐면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처음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는 탈중화된 전자장부에 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각 컴퓨터의 서버가 운영이 돼서 그리고 중앙의 은행 없이 서로 자기들끼리 거래가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 있듯이 암호화폐도 똑같이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래 시장이 있고 내 주소 간에 이렇게 암호화폐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상은
NFT, 내가 그림을 사고 파는 게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마다 자체 화폐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진짜 돈을 주고 왜 가짜 돈을 사냐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온라인 안에서의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이 지금 또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또 낙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나 이런 시장도 조금 이해력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개 블록체인과 비공개 블록체인과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있고요. 공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개방형 블록체인이라 그래서 접근 제한이 전혀 없는 블록체인입니다. 비공개 블록체인은 특정 권한이 부여된 비공개 블록체인이고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중앙식, 탈중앙식 기능을 모두 갖춘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발 과정은 첫 구현체는 비트코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능이 개선시키고 익명성을 추가하고 저장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요. MIS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코인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을 물론 거래소에서 내가 돈이 많으면 코인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작업을 해서 코인을 하나씩 얻는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인데 우리가 사실은 작업 증명 방식으로 코인을 얻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제 그 작업하는 그 방식도 알아야 되고 근데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보면 거래소 가서 사는 게 제일 쉽고요. 그 거래소에서 산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가상화폐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구매하고 사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코인에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코인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야구 선수는 자기는 페이를 코인으로 받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코인으로 온라인 시장에서뿐 아니라 코인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내가 물건을 살 때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메타버스 세상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우리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계가 무너졌을 때 새로운 세상에 있어서 차츰차츰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세상이 지금 열려 있고요. TPS라는 게 있는데 TPS는 뭐냐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승인해 줄 수 있는 거래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당 처리 속도를 얘기를 해요. 처당 거래 건수,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오타가 있는데 칠자는 다 빼야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건을 처리를 합니다. 1초에. 이더리움은 10개에서 30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1초에 5만 개 정도를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 코인의 1번, 코인의 대마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이렇게 가격이 겁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조금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TPS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블록체인 기술과 더불어 TPS 속도력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소비자의 입장이죠. 그네들이 만들어 놓는 그 플랫폼 안에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화폐와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결제 속도력을 우리는 이용하는 어찌 보면 소비자인데, 그 소비에 앞서서 우리가 소비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메타버스가 내가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NFT를 만들어서 이게 판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메타버스로 돈 버는 방법. 자, 첫 번째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에펠탑이 뭐 얼마에 팔리고 있더라. 그리고 구찌백이 얼마에 팔리고 있더라.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어스2에서 거래 중인 세계 랜드마크 가상 부동산 시세입니다.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 가격 보세요. 4,593달러입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더 점점 비싸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수입을 또 올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뷰티를 하고 패션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하고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뭐 우리가 샵에 가서 옷을 사 입고 했다면, 이제는 저는 메타버스 안에서 미용실을 차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의상실을 차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해놓은 헤어스타일의 디자인을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헤어스타일을 저는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상을 내가 디자인한 것들을 가지고 저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저는 제가 돈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를 하는 것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샵을 하고 있다면, 오프라인에 샵을 하고 있다면, 온라인에서 뭔가 헤어를 구매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준다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접목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면 돈을 줘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게임머니 사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이템을 사고, 그리고 아이템을 자기가 게임을 통해서 뭐 얻은 아이템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 세상에서도 지금 뭐 많은 친구들이 돈을 쓰는 친구들도 많지만 버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나면, 아까 또 보셨지만 가상세계와 증강현실과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고 파는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NFT를 활용한 가상화폐가 이루어지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사고파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Z세대 놀이터 넘어선 가상화폐, 암호화폐 자체 경제활동으로 가능하다. 로블록스는 1분기에 6억 불을 넘어서 NFT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이 영구화시키고 있다.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도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가 가상화폐인 거죠. 암호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보시면 네이버, 제페토 뭐 이런 것도 디지털 화폐 사용하고 있고, 아바타, 분신, 옷 꾸미는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저희 남편은 그래도 티라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 게임 하시는 분이 속옷만 입고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저 사람은
아바타에 옷 하나를 못 꾸몄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아바타 분신에 꾸미는 옷 꾸미고, 뭐, 구찌백을 사서 들고, 막, 귀걸이를 사고, 머리도 샵에 가가지고 화려하게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소비자도 될 수 있지만, 판매자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 가상화폐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NFT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타버스의 기초 지식에 여러분들이 잘 승차하셨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